최근에 조중동을 절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티조선운동을 드디어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그럼 한겨레 보시나? 그렇다고 한겨레 보진 않겠죠. 유승민 캠프의 이현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중동과 이 보수 종편한테 당해보시니까 알겠죠, 이제? 아니, 그리고 한 가지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네. 한겨레 본 지가 도대체 10년이 넘었는데. 적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보려고. 어쨌든 절독했대요, 조선일보. 왜? 절정적 이유가 뭡니까? 보수를 막 몰고 가잖아요. 특정 방향으로. 어디를 몰고 가는 거예요, 지금? 보수를. 종북좌파의 집권을 막으려면 지금 상당히 상승태를 타고 있는 특정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라는 이제 암시를 막 팍팍 불어넣는 것 같아요. 나한테도 후보가 있는데, 내가 밀고 있는 보수 후보가.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유승민 후보가 있는데, 안철수 후보 쪽으로 보수 후보들이 막 몰고 가니까 열받아가지고 절독한 거죠. 제가 옛날에 화장실에 가면 땡땡땡을 끊으면 건강해집니다. 막 이런 게 있었을 때 그런가 진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조선일보를 끊으면 건강해집니다. 이런 거. 네.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그렇구나. 그 일종의 자기들 카르텔을 동원해가지고 확 몰아갈 때 그 위력은요 이번에 느낀 게 아니고요. 원래 한 10년 전부터 느꼈어요. 정치하면서. 2007년에 엄청 당했거든요. 그때는 지금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신 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명박 박근혜 후보 경선 때 여론조사가 여론조작이라는 걸 그때 알게 된 어떻게 보면 최초의 경험이었어요. 여론이 여론을 조성하더라고요. 여론조사가. 그렇죠. 네, 여론조사로 여론 조성을 하면서 여론 조작을 막 해나간다고 제가 느꼈던 맞아요. 정치권에 처음에 와가지고. 박근혜 후보를 돕고 계실 때였죠. 네, 그랬는데 하여튼 최근에 이제 종편까지 생겼기 때문에 효과가 따블이 되는 거죠. 그죠. 종이신문을 쓰고 종편이 막 퍼뜨리고 근데 그걸 포탈에 싣고 이런 삼각 카르텔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거를 여실히 느끼시죠, 이제. 아우, 느끼다마다요. 오죽 열받았으면 제가 전화해서 끊으면서 왜 끊는지 이유를 설명했겠어요. 민주당으로 오실래요, 그럼? 이 앞에 민주당 이제 그다음에 국민의당 캠프에서 각각 나와서 자기 당이 지금 직면한 문제들 이런 거 얘기하고 갔거든요. 근데 세 문자로 나오신 거예요. 직면하는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홍보 광고하는 게 아니고요? 직면하는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잘못 속아서 왔네요. 최근에 보면 저는 바른정당이 과거에 진보진영에서 정의당이 겪었던 그런 고난의 길을 가고 있어요. 보면 진보정당은 항상 후보 개인의 자격은 훌륭한데 당선 가능성이 낮다고 하는 사표 심리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희생자가 되어왔거든요. 그것도 이해하시죠 이제. 아우, 뼈저리게 느끼죠. 정의당 들어가실래요? 이제 국회 가면은 목욕탕이 있어요. 네. 심상정 의원을 자주 만나거든요. 어떤 때는 막 부둥켜 앉는다니까요. 서로 네. 이해 갑니다 이제 막 그러면서. 어제 서문시장이라는 곳에 갔어요. 대구에. 근데 갔더니 이제 저를 알아보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쩌다 보면. 막 이혜원 이러더니 사진 찍자 이러고 막 찍는 와중에 저보고 사진 찍자는 분은 이제 바른정당을 싫어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그렇지.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우리 유승민 후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유승민 찍으면 문재인이 되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 프레임. 제가 너무 가슴이 철렁해갖고, 무슨 말씀이세요? 유승민은 찍으면 유승민이 되지. 왜 문재인이 됩니까? 했더니, 이 형이 똑똑한 줄 알았는데 영 아니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 심상정이든 노회찬이든 그 전에 권영길이든 그런 분들이 겪던 일을 보수 진영에서 지금 유승민 후보가 겪는 거죠. 근데요, 꼭 새로울 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여권 안에서 야당보다 더 무서운 여권 안의 소수 비주류 해보면요, 오히려 밖에 있는 게 말이라도 편하게 하고 더 나아요. 안에서는 말도 못 하거든요. 지금 말이라도 한다. 네. 당 나오니까 말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유승민 후보가 보수 후보로 사실 그만하면 저는 훌륭한 자질을 갖춘 후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실제 합리적 보수, 말이 통하는 보수 정치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죠 당연히. 그런데 그럼 뭐 하냐고. 지금
유승민 지금 문재인 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 광풍이 대한민국 국민은 저는 위대하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언제까지 가겠어요? 언젠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냉정을 되찾겠죠. 하지만 한 달 내에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모독인데요. 한 달이면 선거인데 유승민 후보 캠프에서 고민할 거 아니에요. 진짜 야 이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모멘텀이 안 온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우리한테 올 줄 알았더니 지금 보수 이 미디어 카르텔이 지금 안철수 쪽으로 가버렸어. 근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그 보수가 사드 배치해야 된다고 연일 언론에 싣고 있는 언론이거든요. 근데 안철수 후보는 사드 배치 안 된다 그랬던 적도 있거든요. 국민의당 당론이 사드 배치 반대예요. 네. 근데도 그러니까 지금 그 뭐 본식이 못해요. 아닌 거죠. 네. 하여튼 자기들이 자기 모순을 지금 저지르고 있어요. 왜냐면 권력을 놓치면 안 되니까 자기들은. 근데 뭐 안철수 후보가 설사 이거 백보양보여서 이건 정말 가정인데 설사 안철수 후보가 권력을 잡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분들하고만 나눌 것 같지 않은데요? 그건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유승민 캠프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저희는 원래 해오던 대로 뚜벅뚜벅 열심히 가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이제 자유한국당에 친박은 없다. 돌아와라. 그러잖아요. 친박이 없기는 왜 없어요? 꽃보직 다 주셨던데. 본인이 친박이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딜레마는 오늘 자유한국당 캠프에서도 왔으면 그 얘기를 했겠죠. 거기에 딜레마는 친박 지지율은 필요하고 친박 딱지는 싫고 이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정쩡하게 서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어정쩡하게 한 게 아니라 양다리죠. 양다리죠 물론. 그런 네. 걸 사기라고 하죠. 막 말하세요. 좋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안철수 후보가 받는 정도의 전폭적인 지지를 집중적으로 열흘간 받으면 안철수 후보가 될 수도 있어요. 후보가 받는 지지율만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시간이 너무 적고 안철수도 해주고 유승민도 해주고 막 그럴 수는 없잖아. 그 선택을 한 거야 거기서 보면. 근데요. 네? 잘 나가다 보면요. 사람이 착각하거나 그래가지고 또 자충수를 두고 실수하고 선거에서는 그런 일 많이 일어나죠. 근데 그분이 성숙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분이라면 그런 일 한 달 안에 충분히 일어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네.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감 떨어지게 기다리는 거 아니야. 전략이.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 당연히 바른정당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훨씬 나은 자질을 가졌다고 생각하겠죠. 자질을 떠나서 언더 테이블로 이 심각한 국면에 보수 정당이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다음 지선에서 어떻게든 할 텐데 언더로 뭐가 연락이 오가고 있나요? 그런 짓 하면 제가 정말 이시성을 갈겠습니다. 본인만 모르는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네. 그분은 무자격자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재판을 받고 계시는 분이고. 홍준표 후보는 무자격이다. 네. 단일화는 끝내 없나요? 그분 바뀌셔야죠. 국민 앞에 사과하시고 네. 바뀌겠다고 약속하고. 홍준표 후보는 절대 사과하지 않아요. 그러면 희망이 없죠. 그거 말고 그나마 이렇게 밑에 유두리가 있는 사람들을 내세워가지고 밑에서 앞에서는 싸우지만 대장끼리는 밑에서 야 이거 어떻게 좀 풀어보자 이런 얘기가 오가냐 이거죠. 하여튼 그럴 만한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뭐 없어요 진짜? 예를 들어서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 원래 물밑 달인이잖아요. 그분은 속과 끝이 똑같아요. 빤히 밖에서 다 보여요. 그래서 유리어항이에요 별명이. 단순해 보이지만 뒤에 또 이게 있다니까요. 그분이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꼴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실패한 거 아니고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김무성 의원도 홍준표 후보가 무척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거, 무척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홍준표 후보는 모든 정파의 모든 정신이 싫어요. 그분을 참 사랑하기 힘든 분이에요. 기존 정치 문법하고 하나도 안 맞기 때문에 모든 정파의 모든 정치인이 다루기 어려워하고 곤란해하고 싫어하거나 멀리해요. 오죽하면 어제 손수키 앵커도 되게 화나신 것 같던데. 저 일부러 그랬다 보는데 네. 여하간 그럼 단일화 가능성은 없는 거네? 지금 이 상태로는 없죠. 바뀌면 몰라도.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아마 저쪽 뭐 지선도 있고 1년 후에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돈도 모자라고 결국은 딜이 들어올 거다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그럼? 그쪽에서?
홍준표 후보 사이드에서 이쪽에서 저쪽에다 딜을 던지진 아니 않았다는 무슨 거잖아요. 말씀을요? 홍준표 후보도 보니까 국고보조금 받기 어려우시던데 누구 말씀하세요? 아직 15%안 된다 그거죠? 지금 누구 말 하시는 거 정말 사돈 낱말 하시네. 9%나 3%나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대선 출마 선언한 김종인, 그리고 정운찬, 홍석현, 이 세 분 다 서로 대통령 하고 싶다는데, 그분들이 일단 1차 연대 대상으로 바른정당을 일단 찍었잖아요. 자기들부터 정리하시면. 자기들부터 정리하자. 네, 정리를 했어요. 세 분 다 하고 싶어 하는 근데 올망졸망인데. 그분들 정리가 쉽겠어요? 그분들 정리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일화라는 게 뭐 여론조사라거나 뭐 시험을 본다거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딱 성적이 나오는 걸로 평정이 되면 쉬운데 지금 그분들 보니까 그렇게 객관적으로 성적 나오는 건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네가 나보다 못하니까 네가 굽히고 들어와라 다 이러고 계시는데 그게 쉽겠어요? 최근에 조중동을 절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티조선운동을 드디어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그럼 한겨레 보시나? 그렇다고 한겨레 보진 않겠죠. 유승민 캠프의 이현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조중동과 이 보수 종편한테 당해보시니까 알겠죠 이제. 아니 그리고 한 가지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네. 한겨레 본 지가 도대체 10년이 넘었는데 적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보려고. 어쨌든 절독했대요 조선일보. 왜 절전적 이유가 뭡니까? 보수를 막 몰고 가잖아요. 특정 방향으로. 어디를 몰아가는 거예요 지금 보수를. 전북 좌파의 집권을 막으려 게 있었을 때 그런가 진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조선일보를 끊으면 건강해집니다 이런 거. 아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정말 그렇구나. 그 일종의 자기들 카르텔을 동원해가지고 확 몰아갈 때 그 위력은요 이번에 느낀 게 아니고요. 원래 한 10년 전부터 느꼈어요. 정치하면서. 2007년에 엄청 당했거든요. 그때는 뭐 지금 상당히 문제면 뭐 지금 상당히 상승태를 타고 있는 특정 후보를 뭐 지지해야 된다라는 이제 암시를 막 팍팍 불어넣는 것 같아요. 나한테도 후보가 있는데 내가 밀고 있는 보수 후보가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유승민 후보가 있는데 안철수 후보 쪽으로 보수 후보들이 막 몰고 가니까 열받아가지고 절동한 거죠. 제가 옛날에 화장실에 가면 땡땡땡을 끊으면 건강해집니다. 막 이래를 일으키신 분으로 돼 있는데 이명박 박근혜 후보 경선 때 여론조사가 여론조작이라는 걸 그때 알게 된 어떻게 보면 최초의 경험이었어요. 여론이 여론을 조성하더라고요. 여론조사가. 그렇죠. 네, 여론조사로 여론 조성을 하면서 여론 조작을 막 해나간다고 제가 느꼈던 맞아요. 정치권에 그때는 처음 와가지고. 박근혜 후보를 돕고 계실 때였죠. 네, 그랬는데 뭐 하여튼 최근에 이제